말할래요. 네, 진행을 맡은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머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방송 때 이런 고민 주제를 받았었는데 바로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보면서 기획 시리즈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첫 시간으로 조직 문화, 각자 하실 말씀이 또 있겠죠. 예비 직장인으로서 또 이런저런 내가 원하는 직장과 뭐 현실, 주위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걸 좀 많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유나님 얘기도 많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타임 직장도 실제로 다니시니까. 아,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 사이에 또 원래 2명이서 분담하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혼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두셔서 다른 분이 아니면 그만두신 건 아닌데 사장님께서 그냥 그걸 바꾸신 것 같아요, 체계를. 그냥 한 명 덜 쓰게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냥 제가 2인분을 해야 되는. 여기 이게 있더라고요. 비합리적 관행. 그러네요. 거기 굉장히 힘드시겠는데? 그러면 월급을 올려주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이상한 놈이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현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신 거예요? 네, 그냥 원래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시면서 근데 강요는 못 하겠다. 그 뭐 계속 할지 그만둘지 너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셔서 일단은 해보기로 했어요. 아직 시작은 안 한 상태인데 해보기로 했고 한 달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뭐 비합리적 관행 얘기 나와서 그거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임경민 작가님 되게 많은 또 경험을 하시고 들으셨을 텐데 좀 어떠세요? 이 비합리적 관행. 비합리적 관행 뭐 엄청나죠. 프리랜서 시장, 노동시장이라는 거는 뭐 거의 비합리적 관행의 어떤 그 뭉침 같은 거여가지고 정념체 같은 거죠. 이제 비합리적 관행으로만 구성돼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꼭 이제 프리랜서 같이 좀 비정규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네. 우리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한국 기업의 이제 상당수가 네. 업무 임금 테이블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를테면 내 임금이 어떻게 책정돼 있다는 거를 이제 표로 입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시면 뭐 통상 임금은 얼마고 네. 여기에 이제 야근 수당이 얼마가 붙었고 뭐 정근 수당이 얼마가 붙었고 이렇게 해서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군인 하셨던 분들, 군에 다녀오신 분들도 잘 모르시지만 실제로는 그런 임금 테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한국 직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대충 그냥 네. 연봉 한 3,500만 원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12달러 쪼개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퉁친다든지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250만 원인데 뭐 추석하고 설에는 뭐 상여금이 얼마씩 더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비합리적인 관행이죠. 내가 임금을 어떤 구조에 맞춰서 받고 있는 건지 내 성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하나 없이 그냥 뭐 사장 마음대로 아니면 이제 고용주 마음대로 그냥 퉁 쳐서 이제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나열하자면 진짜 뭐 끝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저도 일반적인 직장은 아니었지만 프로게이머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랑 맞닿아 있는 게 있었던 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선수들을 따로따로 한 명씩 불러서 연봉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다른 선수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선수별로 이 완전 단위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보통은 실력으로 나눴을 때 뭐 1억부터 되게 다양하게 나뉘잖아요. 근데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도 일부러 낮게 부르고 이런 거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돈을 더 받고 이게 나중에 폭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이게 막 e스포츠 막 표준 계약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처우 개선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 건데 실제로 그런 당시에 우리는 10대들이고 뭘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얘기하면 그게 맞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근데 사실 그게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도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온 거 아닌가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이 약간 좀 분리가 돼 있고 네. 다 이제 각자의 업무나 혹은 뭐 각자의 상황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방식으로 이제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뭐 방송 작가들 같은 경우일 건데 각 프로그램들마다 이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메인 작가의 상황이나 뭐 이제 보조 작가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각자 비밀리에 PD들과 1대1로만 임금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이제 애초에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합리적인 관행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비합리적인 관행이 어떻게 더 악화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방송 노동 현장인데, 네. 뭐 일테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고만 쓰는 작업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PD가 하던 일이 이제 하나씩 넘어오는 거예요. 아, 일테면 출연자들의 출연료 정산,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된다든지. 제가 뭐 저는 이제 나중에 뭐 방송 작가직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방송 작가 유니온 일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를테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프롬프터라고 있잖아요. 네. 뭐 아나운서들이 이제 보고 읽도록 되어 있는 카메라, 그거를 이제 넘겨주는 역할을 원래는 당연히 뭐 보통은 PD나 뭐 FD나 이런 기술직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방송 작가는 어차피 큐 들어가면 뭐 할 거 없잖아. 이거나 잡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이제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마치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것처럼 이제 굳어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 상태에서 새로운 분 인수인계할 때 그것까지 같이 업무처럼 그렇죠. 그게 되는. 이제 인수인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 자연스럽게. 주차증 끊어주는 거 뭐 이런 거. 와. 어떠세요 아직? 현장에서 많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혼자서 하라 그래. 근데 저는 사실 그 알바긴 해도 이거 지금 못 하겠어요 해도 다른 알바를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사실 그런 것도 비합리적인 관행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두게 할 때 네. 적어도 뭐 한 달 전 이상, 그러니까 언제 이제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법적 의무가 있는데, 네. 노동자는 사실 없어요. 그만두면 땡이거든요, 그냥. 네. 안 나가면 딱 그날까지만 계산해가지고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건데, 보통 어느 직장이든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사람 구할 때까지 있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그게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그건 가능한데, 내가 너랑 얼굴 보기도 싫은데, 네. 아니면 내가 지금 원래 하던 일의 2배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 구해질 때까지 있어라. 이게 무슨 뭐 전세집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들 많이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특히 뭔가 그 시장이 좁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주변에 그 한정적인 곳에서는 특히 그게 되게 심할 것 같아요. 그게 갑질로 이어질 것 같은 게, 너 나가면 내가 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가고 싶어도 그 비합리적인 관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모를 겪어도 그냥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또 이런 문제들이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요즘 저도 그래서 주위에 다양한 청년들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막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공통점도 있고 뭐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른 지점도 있는데, 일단 뭐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를 싫어하고 뭐 산에 갈라치기 싫어하고 윗사람이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은 그 몇몇을 또 능력자로 포장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얘는 내 말 잘 들으니까 널 챙겨주는 거야 라고 하면 너무 속보이니까 얘는 일을 잘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되게 일 못하는 사람처럼 몰아가고 이런 거라든지, 주말 새벽 카톡 안 된다, 뭐 침묵이나 아니면 회식을 강요하는 거, 대뜸 반말하는 거 싫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건 사실 지금 청년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건 다 싫어요. 다 싫어하는 건데, 유독 요즘 청년들이 이런 거 싫어한다면서 또 MG,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MG 얘기하면서 뭔가 유별나다, 막 자기들만 생각한다. 근데 이거 옛날 보면 X세대 때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파트타임들도 회식하나요? 네. 진짜? 하더라고요. 이 업무는 이상하게 하면서. 어때요? 회식하고 이런 거는? 근데 저는 그런 거 그냥 말하는 타입이라 안 가겠다고 말하는. 회식은 안 간다? 네. 아니 2배 일하는 건 참으면서 왜 회식을 안 가요? 그러네. 뒤집힌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안 가겠다고 하면은 계속 이유를 묻고 오라고 하니까 이제. 이유를 물어요? 네. 내 맘이지 씨.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제 안 가거나 하죠. 그 봐요. 이게 MZ 세대라고 막 맨날 SNS에서 뭐 말 건너는 광인 뭐 이런 거 하는데, 아니 여기도 거짓 핑계를 대잖아. 그냥 싫어서 안 가는데요? 뭐 너랑 술 마시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게 또 특히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 키워드를 보면 또 가족 같은 회사.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가족 같은데 다음번엔 꼭 와라 그러면서 세세하게 막 캐묻는 뭐 그런 경우들. 서로 이렇게 친해져야 뭐 일도 더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실제로 좀 많이 하죠. 막 나는 다른데 하면서 얘기해봐 하고 전혀 안 듣는 그런 일도 많고. 아 이게 사실 회식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결국 위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아니 뭐 아버지랑 뭐 얼마나 그렇게 술 마시고 싶겠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좀 낫잖아. 네. 근데 아저씨잖아요 이제. 아버지도 아니고 아저씨인데 뭐 나보다 한 열 몇 살 많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됐든지 간에 술 마셔줄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솔직히 이제 직장에서라도 사람들 이제 데리고 가는 건데. 네. 근데 뭐 그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쵸. 기본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네. 그냥 말하자면 동기들끼리 그냥 회식하세요라고 하고 법인카드를 주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부장님이 거기 낀다고 하니까 싫은 거잖아. 좀 있으면 뭐 2차 때는 상무님이 합류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잖아요, 이게. 경험담 같기도 한데. 저는 참고로 이제 아버지랑도 하기 싫어합니다. 이게 근데 저는 다 통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키워드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투명한 의사소통, 회식 강요, 야근 강요. 사실 야근 강요도 이게 위계에 따라서 눈치 보여가지고 못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막 일이 막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못 가거나 혹은 뭐 내일 처리하면 안 되고 꼭 오늘 해야 돼서 뭐 해야 되는 경우나 물론 그런 경우도 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보다는 많은 그 화이트 칼라 직장에서 하는 게 야, 부장이 아직 안 갔는데 어떻게 내가 뭐 대리인데 이제 네. 가냐. 내가 평사원인데 과장님 아직 퇴근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퇴근하냐. 이게 아직도 그래요. 네. 그게 뭐 드라마나 무슨 뭐 코미디 프로그램 이런 데서는 그놈의 MZ들이 뭐 저 먼저 퇴근합니다. 뭐 풀 퇴근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러시지만 누가 그래 실제 직장에서 그냥 눈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거는 이제 MZ가 아니고 그냥 눈치를 안 보거나 눈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제외하고는 다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나는 프리랜서였는데 난 방송 작가였는데 그게 너 부장이랑 나랑은 아무 관계도 아니거든요. 네.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CP나 PD나 뭐 어차피 다 나랑 동등하게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부장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CP가 저 끝에 앉아 있으면 네. 아니 내가 막내 작가인데 어떻게 집에 가?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주셨듯이 요즘 뭐 SNL로 해가지고 뭐 말눈광 이런 얘기 하는데 옛날에도 보면 뭐 무한상사 한 10년 전쯤에도 무한상사 하면서 이게 풍자를 했었잖아요. 유재석 씨가 가장 고위직이고 그 밑에 사람들이 집에 가고 싶어 뭐 핑계대고 이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게 또 예전에도 있었을 거고 계속 반복되는데 유독 뭐 MZ다 요즘 사람들은 뭐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리더들의 책임 회피 그리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든지 혹은 뭐 힘이 센 부서가 이 회사 내에 또 존재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그 리더들의 책임 회피 요것부터 하나 또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이게 뭐 무능한 리더랑 연결되는 건데 좀 어떠세요? 여기에 또 마침 뭐 표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지금 화면에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 이런 게 재밌네요. 네.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하고 네. 멍청하고 게으른 부부가 만나면 평화롭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뭘 해야 되는지도 둘 다 모르고 네. 뭘 하기도 싫고 그러면 회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돈만 거예요. 나가는 상황이.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부하가 만나면 네. 절친. 엄청 부지런해. 아무 일도 제대로 안 되지만 네. 둘이는 찐한 거죠. 그쵸. 이런 거. 그쵸. 좀 어떠세요? 그 유나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상사 만나고 싶다 혹시 있으세요? 저는 아직 직장을 다니지 않았으니까 네. 뭔가 그런 로망까지는 아닌데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 유능한 상사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나도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 이런 일들을 해내는 그래서 똑개를 만나고 싶은데 막상 들어가면 멍게가 좋지 않을까. 막상 들어가면. 네. 상사가 근데 지금은 똑개를 만나고 싶어요. 저도 똑개가 되고 싶어요. 멍게들만 이렇게 있으면 그 일본 수산물 수입하는 것처럼 그냥 망할 수가 있어요. 멍게들만 잔뜩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임경빈 작가님 같은 경우에 네. 똑부와 일하지 않았어요? 똑부? 어. 제 이모 방송사에서 똑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부 상사하고 네. 멍청하고 게으른 그 부하가 만나면 네. 똑부 상사는 네. 계속 조지기만 해. 그리고 멍게 그러면 사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나랑 안 맞네.
이게 딱 맞는구나 이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야, 이걸 보면서 아마 댓글로도 뭐 각자 의견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똑부에 대한 낭만이 있긴 했거든요. 약간 좀 이상한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똑부 밑에서 일을 배우면 나도 성취감도 느끼고 내 성장하는데 또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이게 직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말하자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랑 일을 하는데 이제 황희도 이사처럼 이제 똑똑하고 부지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면 지금 위에서는 조지고 밑에서는 맞짱을 뜨게 되거든요. 야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직장 상사 조합이라는 게 간단치는 않다. 저는 아마 멍부 쪽이 아니었을까. 그냥 숨막히 하면서 숨막히 하면서 열심히 한다. 열심히 일하는. 네. 여기서 또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게 무능한 리더가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직장 내에서도 그런 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막 수치를 딱 들이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럴 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뭐 청년들이 결국에는 개개인이 목소리 내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노조랑 또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를테면 윤아 씨 같은 경우도 원래 내가 이제 한 사람 몫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이 와가지고 두 사람 몫의 일을 내일부터 해라라고 했을 때 네. 일단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심지어 그냥 참고 있기로 한 거고. 근데 그때 이제 노조가 있으면 네. 말이 되냐? 이게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건지 이제 따질 거란 말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러진 않아요? 느끼죠. 이게 직장이었으면 근데 그 정규직 직장이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알바 노조도 있는데. 아 그래요? 가입해야겠네요. 여기서 고민을 해결하는 거. 네. 실제로 주위에 노조에 대한 인식이 좀 어때요? 주변 분들? 제 주변 또래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 디테일한 상황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약간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바라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 내 일이 아니라고 네,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 그 노조라는 것도 그래서 뭐 할 얘기 많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주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까 알바 노조 혹시 알바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 네네.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뭐 일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게 네. 소위 이제 상사분들 집에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네. 회사에 남아 있는 게 일이 있어서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수가 집에 가기 싫어서 있어요. 그냥. 그런 아저씨들 진짜 많습니다. 와. 이게 뭐 내가 봐도 어쨌든 몇 년 같이 일을 하면 네. 대충 지금 우리 부장님이나 우리 상무님한테 일이 지금 뭐가 남겨져 있겠다. 뭐 아니면 이제 굳이 있을 필요 없는데 남아 있다. 이거 감이 오거든요. 왜냐면 내가 올린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고 뭐 업무를 진행하는 거니까. 네. 지금 저 양반이 지금 회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네. 그냥 뭉개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딱 봐도 어디 보배드림 같은 데 들어가 있어 지금. 저분이 컴퓨터로 클릭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업무가 아니에요. 저게. 업무가 아닌. 왜냐면 업무인 경우에는 키보드랑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우스만 움직인단 말이야 지금. 딸깍 소리만. 계속 짝짝짝 했다가 뒤로 가기만 누르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럴 때는 이 밑에 사람들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신호라는 게 뭐 결국은 한잔 할까? 뭐 이런 걸로 가는 어떤 이 과정인 거라. 업무를 보는 척 하고 있지만 네. 8시를 넘으면 아마 한잔 하러 가자고 할 거다. 그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 부하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전 그래가지고 좀 이 어떤 직장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제발 혼자 행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40대 후반 넘고 막 이러시면 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 길을 잃은 분들이 너무 많아. 집에 가서 가족들과 혹은 집에 가서 나 혼자 네. 행복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못 찾다 보니까 이제 부하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술을 마셔야지만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좀 이제 안타까운 중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 혼자 집에 가셔. 네. 원신 같은 이제 모바일 게임 좋은 거 많습니다. 한 달에 한 3만 원만 쓰면 만족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루에 소주 가격으로만도 충분히 이제 충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자신만의 어떤 취미를 좀 찾으시고 제발 부하 직원들을 좀 놓아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어쨌든 이 자율성과 또 권한 뭐 이런 요구도 많은 것 같고 특히 빠른 피드백을 요구한다. 뭐 보면 불필요한 절차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누구 막 계속 올라가면서 불필요한 절차 따지고 보면 나중에 가면 일은 제대로 처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정작 그렇게 해서 도장 찍어놓고 나중에 또 언제 그랬어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 도장 찍어놓고 언제 그랬어? 네, 막 이 선장님이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 정말 잘 챙겨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물리적인 뭐 폭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거 은근히 막 사람 깔보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 떨어뜨리려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저도 다양한 그 청년들 얘기해 보면 그게 진짜 아프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이 직장 내부의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나라는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막 직장에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막 너무 능력이 없어서 이러나? 라고 막 자존감 떨어지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넌 너무 멋져. 넌 세계 최고 제일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대응할 수 있을까도 좀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건 뭐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인식 차원에서 그런 꼰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밀어낼 수 있나.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가 또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이 상사 부하 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오. 막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가 갈굴 때 오, 네네. 직원의 대응 지져라. 너는 지져라. 아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이게. 아니 근데 저는 그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네. 연봉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출연료 협상을 한다든지 뭐 이게 그런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들, 임금과 관련된 거를 이제 이야기할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터부시해봐야 사실 사용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공유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뭐 꼭 돈 얘기 꺼내면 네. 사장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뭐 돈만 갖고 하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돈 벌려고 이래가지고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꼭 돈만 보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난 돈만 보고 일한다고. 내가 뭐 대단한 걸 하려고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거기에 좀 당당하게 나는 돈 벌려고 이 회사를 다니는 것이다. 네. 명확한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MZ를 비롯해서 모든 세대에 있지 않나. 맞아요. 그 막 애사심 얘기하고. 근데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슷한 그 연봉을 받는 사람들끼리 그래 우리 당당히 얘기하자는데 꼭 누군가 한 명은 튀어가갖고 저 잘 보이려고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꼭 생기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 마치 이제 표본이 돼버리고 나머지 사람 시끄러운 놈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채팅방 보면은 뭐 이번에 성과가 얼마다 뭐 이렇게 물어봐요 막. 그러면 뭐 누가 얼마 받고 누가 얼마 받고 얘기하다가 꼭 그 삼성전자 다니는 애는 얘기를 안 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서로 얘기해서 나누고 그걸 통해서 어떤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한테 많은 공분을 일으키려면 사실은 과장급 이상 공개 이런 거 차장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김 부장 저놈은 분명히 얼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00만 원 더 받아? 그럼 때려치는 거거든요 그게. 그쵸.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공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급자 이상은 무조건 연봉 공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아까 막 할 거 없이 딸깍거리고 있는 거. 저녁마다 그 어디 들락거리는 아저씨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는 거. 그치, 듣기 전과 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건 전혀 달라요. 그쵸. 내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